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5월이니까 이름은 4월 학평이긴 한데 5월로 미뤄져서 어쨌건 5월에 보는 이 학력평가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진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되게 평이하게 쉬웠죠. 로그 6의 4야.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2의 로그 6의 3 이렇게 들어가면요. 로그 6에 얘 올리고 4 곱하기 3, 3, 9, 9, 4, 36이니까 6의 제곱이죠. 답은 2번. 요 정도는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번부터 한 7번, 8번 정도까지는 어떤 시험에서든 빠르게 풀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됐죠? 이 정도는 이렇게 가도 되죠? 자, 그 다음 모든 양의 양수인 등비수열. 자, 이번에 푼 문제들이 조금 지난 기출들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풀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싶은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랑 강의하면서 본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그리고 A1이 3이 나왔고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몫이 나왔죠. 그러면은 두 항의 목, 그럼 우린 그냥 공비 표현 이렇게 키워드를 가기로 했고 얘는 R제곱이고 얘가 4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R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사이의 값을 물었으니까 얘는 AR의 3제곱이죠. A가 3이고 R의 3제곱이니까 8, 3, 24. 답은 4번. 다음. 얘야 늘 나오는 눈으로 푸는 문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플러스 방향에서 가니까 얘는 이미 2에 도착해 있는 상황. 2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에서 가까이 가니까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얘는 이미 도착한 거고 얘는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어쨌건 극한값을 묻는 거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 얘의 극소값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었습니다. 극대극소 나왔으니까 F', 극대극소뿐 아니라 최대 최소도 F'을 가지고 먼저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요. 6X 제곱 빼기 6이 돼서 6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이니까 끝이 올라가는 함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극소값이 2니까 여기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F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6 플러스 A 얘가 2가 된다는 얘기고 상수 A의 값을 물었죠. A는 마이너스 4 넘기면 6이 됩니다. 답은 1번. 오케이. 이것도 계산 문제. 자, 그 다음 0이 아닌 모든 실수 h에 대하여 다항함수 fx에서 x값이 1부터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f'1을 물었다는 건 얘를 순간 변화율과 엮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h부터 1 플러스 h, 분모는 얘 빼기 얘가 될 테니까 h가 될 것이고 위의 분자는 1 플러스 h에서 f1 뺀 값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f'1이라는 건 이걸 뭘 붙이라는 얘기야. h가 0으로 갈 때를 그냥 붙이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붙여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은 f'1로 정리가 되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3이 돼서 답은 5번. 얘도 간단한 문제죠. 그냥 표현할 수 있냐 정도의 문제고 그 다음 자, 함수 얘가 닫힌 구간 2,5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는 로그 함수 그래프의 증가감소 보자마자 알 수 있냐라는 문제고 얘는 로그 2분의 1의 x-a야. x 부분이 만약에 음이었다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요 밑이 0부터 1 사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2부터 5에서 최대값 3을 갖고 최소값 1을 갖는다. 이게 그냥 끝이잖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3이니까요. y가 3일 때 로그 얘 좀 바꿀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낼게요. 이렇게 되고 그때 x가 2 마이너스 a 얘가 b가 된다. 이렇게 하나랑요.
얘는 x가 5일 때 y가 1이니까 y가 1이고 마찬가지 얘도 로그 2에 x가 5일 때 잘못 썼네.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넘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에 2-a 이렇게 나오고요.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이게 b-3이다. 이렇게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로그 2에 5-a 되고요. 얘 1로 넘기면 b-1 되죠? b-1. 자, 이제 정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니까 그냥 얘 연립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최대한 문자를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빼버리시면 되죠? 빼버려. 근데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빼버리면 로그 2에 얘 빼기 얘니까 한 번 더 쓸까요? 5-a 빼기 로그 2에 2-a 이렇게 될 것이고 얘에서 얘를 빼면 삐삐 없어지면서 이게 2가 된다.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로그 2에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로 표현이 되고 요렇게 써지고 그러면 얘는 다시 2-a, 5-a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져서 넘기면 5-a가요. 8-4a이다. 요렇게 되고 얘 넘기면 3a가 3이 돼서 a 값이 1이 나옵니다. 오케이, a 값이 1이 나와.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따라서 b는 뭐다? 3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습니다. 답은 4번. 오케이, 얘는 그냥 계산.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 그러니까 앞쪽이 상대적으로 쉽고 뒤쪽이 조금 어려워져지긴 했죠. 자, 그 다음 얘도 사실은 되게 뻔한 문제. 우리가 맨날 하던 일단 다항함수 fx에서 곡선 y는 fx 위에 점 0, 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나왔다는 건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f0은 몇이야? f0은 얘 지금 어떤 0, 어쩌고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그 점은 이 위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다. fx 위에도 있다라는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접선의 방정식에서 f'0은 그럼 몇이에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f'0은 3이 된다. 이렇게 두 개만 찾아주시면 끝나죠. 자, 근데 얘에서 g'0의 값을 물었어. 그럼 여기서 g'을 물었으니까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g'0은 f0 더하기 2의 f'0인데 얘가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돼서 답은 5, 1번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해석하는 문제, 별거 아닌 문제였고요. 3점짜리들은 그렇게 어려운 3점짜리는 지금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고 이제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가 좀 다른 점은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사인 x랑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라고 하지만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죠. 그 차이가 좀 있고 여기서 똑같은 애 두 개를 그려놨어. 그러면 얘는 일단 요 주기를 준 거고 8에서 2 빼면 6이니까 얘는 지금 주기가 2라는 얘기예요. 근데 b파이, 요게 지금 주기를 바꾸는 애니까 탄젠트 새로운 얘의 주기는 파이를 b파이로 나눈 건데 이게 6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일단 b가 6분의 1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얘는 a의 탄젠트 6분의 파이 x라는 식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두 점 얘네를 지난데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y는 얘니까 요거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3 이런 거 집어넣으면 y가 3이면 a의 탄젠트 2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되는 거죠. 3분의 파이가 뭐예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죠. 루트 3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이 루트 3a가 3이니까 넘기면 루트 3 되죠. a는 루트 3.
끝났다. 따라서 a제곱 곱하기 b를 물었네요. a제곱은 3이고 b는 6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 3번. 오케이. 8번까지도 평이하게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 자, 얘는 9번. 이것도 되게 많이 본 형태죠. 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부터 x 어쩌고 저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저걸 통째로 hx라고 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사실 빤히 보이는 게 이 스몰 ft를 우리가 적분한 형태를 라지 ft라고 하면 x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뺀다가 되는 거니 이 식을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fx 적분한 걸 라지 ft라고 하면 ft 적분한 걸 라지 ft라고 하면 얘는 라지 ft에 x 집어넣은 거 빼기 0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고 분모에 원래 x가 있었는데 x든 x 빼기 0이든 똑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f'0인데 라지 f를 미분하면 다시 스몰 f가 되는 거니 얘는 f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 하나 구하고 싶었던 거고 f2의 값을 물었으니 f' 적분해서 fx 구하시고 얘 집어넣어서 답 구하면 끝난다. f0은 여러분 막 뭐 0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어쨌건 모든 식에 x 있는 부분은 싹 다 0으로 바뀌고 남는 게 뭐야? 상수항만 남는다니까 그 상수항이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죠. 그럼 fx는 x 세제곱 빼기 2x 제곱에 플러스 x인데 0 싹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상수항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됐죠? 따라서 f2의 값은 8, 2, 4, 4, 2, 8 플러스 2 플러스 1 답은 3. 1번. 오케이, 9번도 괜찮죠? 원래 이제 슬슬 어려워질 때가 됐는데 9번까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요 형태를 몰랐다면 우리 제로에도 이런 형태들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푸셨어야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요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셨어야 되는 게 한 큐에는 얘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쭉 보고 얘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의 특징이 있잖아. 얘네의 특징은 밑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y는 a의 x제곱 빼기 1이고요. 하나는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네들은 밑이 똑같으니까 생긴 게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잘 뒤집고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합동인 두 개의 이 같은 기울기를 갖는 걔네들이 나온다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둘이 지금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그쵸? 0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원점에서 한번 만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상황이 이런 거야.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0 지나니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쟤네 둘이 무슨 사이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면 둘 중 하나를 바꿔보는 거죠. 그럼 얘를 바꿔볼까요? 얘를 좀 바꿔보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a의 x제곱 빼기 1인데 얘 넘겨서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a의 x제곱은 y 플러스 1이고 x는 로그 a의 y 플러스 1이고 얘 다시 마지막 자리 바꾸면 로그 a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뭐 만든 거예요? 역함수를 만들었더니 문제에 나와 있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역함수를 만들었더니 쟤가 됐다는 건 얘네들이 어떻다? y는 x의 대칭이다. 그냥 지들끼리 역함수 관계라는 뜻인 거죠. 지들끼리 역함수 관계라는 건 얘랑 얘의 이 대충 그린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지금 이 점을 p라고 한대. 그럼 이 p의 좌표를 몰랐으나 확실한 건 얘의 x좌표와 y좌표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H라 하자. 삼각형 OHP의 넓이가 2다. 그럼 얘가 P고 얘가 P니까 이 넓이는 뭐가 돼요?
2분의 1 p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넓이가 1에 따라서 p제곱은 4가 되고 p는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네. a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럼 얘는 2,2를 지나고 있으니 2 집어넣으면 a의 2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a의 제곱은 넘기면 3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a 값을 물었는데 a가 1보다 크다라 그랬죠? 따라서 a 값은 루트 3이다. 답은 2번. 요게 우리가 한 큐에서 다룬 건 아이고 뭐가 한 큐에서 다룬 건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애들이 있었어. 이 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었고요. 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애도 있었고요. 얘는 그래서 그것들에 비하면 좀 쉬운 형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기출 베이스로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한 게 그간에 나왔던 기출들과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쉽게 나온 느낌이 있어. 공통 부분에서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죠? 자, 그래서 솔직히 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데 막 택도 없는 두 개를 갖다 놓고 뭔가 계산을 하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가 나왔을 때 일단 밑이 같으면 얘네는 생긴 게 같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이동이 돼서 서로 무슨 사이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 걔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아이고 자 얘는요 x가 0부터 2파이 사이야. 근데 방정식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실근의 개수라는 건 x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띠리릭 그려낼 수가 없으니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저런 식으로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곱인해를 바꿔가지고 못 바꾸는 코사인에 지금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네. 요 부분을 뭐 코사인 x를 c라고 좀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겠어. 2에 사인 제곱은 1-c제곱이니까 1-c제곱에 마이너스 3c 이렇게 되고 얘를 어떤 fc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c의 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2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얘까지는 우리가 알죠. 이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얘랑 y는 k와의 만남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fc라는 함수일 때 y는 k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 그럼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A랑 B에서 만난다고 하면 근데 얘는 실근 3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2개에서 만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찾은 이 A, B는 뭐예요? C의 값이야. 코사인 X의 값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이게 뭐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면서 풀어야 된다. C는 A, C는 B라는 거는 코사인 X로 다시 쓸게요. 이 C가 뭐예요? 코사인 X를 우리가 C라고 놨잖아. A고 코사인 X가 B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 말은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우리 코사인 X 그래프는 알잖아. 이렇게 있을 때 이제 X 값에 대해서 보는 거고 얘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2파이다 라고 하면 어떤 X랑 맞죠? 코사인 X는 어떤 Y는 A랑 Y는 B랑 이렇게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의 X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3개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가 3이다라는 건 이 실근은 X값을 말하는 거지 이 C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Y는 A와 Y는 B를 코사인 X에 찍찍 그었을 때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디다 그어야 돼요? 지금 0도 포함, 2파이도 포함, 여기 싹 다 포함이거든? 이런데 그으면 무조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건 뭐 이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지 모르겠으나 하나가 그어져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빼박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Y는 B, 여기가 Y는 A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때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A가 몇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K랑 만난다라는 얘기지.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요 과정을 알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11번이고 4점짜리야. 아주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가 되셔야 되고 세 개를 만들기 위해 y는 b와 y는 a를 무조건 여기에 꽂아 넣을 수밖에 없다. 얘가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 b는 내가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여긴지 모르겠어. 근데 a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C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즉 이게 무슨 말이야?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3 되고 플러스 2 돼서 이게 3 나오는데 그때 Y값이 뭐래요? K래요. 그때 Y값이 K래요. 그럼 K가 3 나오는 거네. K가 3 나온다. 오케이, 여기가 3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3일 때 그때 C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어떤 B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K가 3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C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2라는 함수랑 K랑 만나는 요 C값이 뭐다? 어떤 A랑 B인데 요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 K값이 3으로 나왔으니 넘겨. 2C제곱이고 플러스 3C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2C에 1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뭐예요? C가 맞니? 3C 넘기면 1 이렇게 되나요? 제대로 썼나? 마이너스 2C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2 맞죠? 있고 넘기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소리 이렇게 되고 그럼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그래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얘가 무조건 A값으로 정해졌으니 K값이 나온 거니까 K랑 A가 정해지고 나머지 하나 이게 뭐라는 얘기야?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얘가 드디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이게 정해졌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렸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 이게 아니구나. B값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보이는 거죠. 하나 여기에서 나온 파이랑 여기서 나온 어떤 하나랑 여기서 나온 어떤 하나 이렇게 세 실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이 실근의 개수 3개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 11번을 틀렸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과정들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문제에서 당장 준 코사인 값이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x에서 x값이 실근의 개수가 되는 두 번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문제들은 늘 있으니 과정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답은 그래서 뭐예요? 이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하자. 요거 알파라는 거죠. 근데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2분의 1 되려면 여기 몇이야? 3분의 파이죠? 그럼 대칭성 이용하면 바로 나오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여기 알파는 3분의 4파이가 되죠. 따라서 K 곱하기 알파라 함은 K는 3이고 알파는 3분의 4파이니까 답은 4파이가 됩니다. 4파이 2번. 오케이. 됐죠? 그래서 앞쪽은 좀 빨리빨리 푸셔야 되고 뒤쪽에 이제 시간을 좀 쓰셔야 되겠죠? 11번 요 정도. 요 정도면 그래 뭐 요 정도 11번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요거 나랑 어디서 풀지 않았었니? 나 이거 너무 어디서 풀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우리가 문제를 한두 번 푼 게 아니니까 나랑 이거 같이 풀었을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시험 보시면서 이거 나랑 쌤이랑 풀었던 건데 막 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얘 뭐예요? 0부터 2파이에서 그냥 사인이 아니라 K 사인 X랑 코사인 X랑 그 교점들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P라 하는데 선분 AP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실화하자. 외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3대 1이 아니야. 그 내분이고 3대 1로 외분이면 3대 1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3대 1이니까 이거 2대 1이라는 얘기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건 여러분 비율이지 길이가 아니야. 비율입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대. 얘랑 만나면 D라 할 때 이거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어떤 뭐 알파라고 해보고 이제 얘네가 이 알파랑 무슨 사이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알파가 뭐냐면 K 사인 X랑요. 누구의 만남이에요? 코사인 X의 만남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분의 사인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K 넘기면 K분의 1이다. 얘를 다시 쓰면 뭐가 돼요? 탄젠트 X죠? 탄젠트 X가 K분의 1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자고. 이 X가 지금 뭐예요? 이 X가 알파랑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점이랑 나머지는 없어. 이거밖에 지금 두 개밖에 교점이 없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X값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탄젠트 X 그래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 여기 2파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서 그냥 탄젠트의 개형만 알면 되는 거고 얘 지금 K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K가 양수래. K분의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K분의 1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X값이 근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근데 하나가 뭐래? 맨 앞에 있는 놈은 우리가 알파라고 놨죠. 그럼 이건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축이죠. 알파 플러스 파이잖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얘는 뭐예요? 두 번째 근이 얘라며. 첫 번째 근 얘, 두 번째 근 얘, 첫 번째 근 얘, 두 번째 근 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알파가 코사인 위에 있으니까 이 y 값은 그러고 이제 2대 1이라는 비율을 또 이용을 해줘야 될 테니 여기 일단 코사인 알파라는 y 값이 나와 있어요. 그쵸? 알파고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 얘는 코사인 알파. k 있는 것보다 얘가 낫지. 어차피 같은 값이어도.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요거는 사인 위에도 있고 코사인 위에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바꾸려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그럼 몇이니? 바꾸고 갈까요? 마이너스 얘 무조건 마이너스로 나오는 형태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네. 그러면 일단 y 값이 정확히 이 코사인 알파 차이가 난다는 거네. 그러면 졸지에 얘를 갑자기 알게 되는 거지. y 값. 왜요? 2대 1이면 가로로도 2대 1이고 세로로도 2대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면 이 값이 y 값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맞아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얘는요? 이 값은요? 얘가 알파야. 얘가 파이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 중점 어딘가가 있어서 둘이 차이가 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한다는 얘기지. 그냥 계속 이제 비율로 가는 거야. 2분의 파이 더하면 여기 뭐예요? 이 x값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요 x값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얘 곱하기 얘 이거잖아요. 곱하기 2분의 1. 그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구해야 되는 건 이 y값과 이 y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 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얘 2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나왔고 이 각각의 y값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이자 얘 요 점은 지금 사인 위에 있는 애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 사인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은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어딨어? k 사인 x죠? k의 사인의 x가 지금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왔고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우리 2분의 3파이면 어떻게 가요? 원래 함수의 부호를 따른다. 그러면 2분의 3파이면 이만큼 왔다가 알파 찌끔 넣어갔어. 얼싸탄코 코사인이 양 사인은 음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k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와야 되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는 사인이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부호는 요걸로 정해준다. 이렇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y값은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는 얘기야. k값이 뭐예요? 2 나오죠? 오케이, k값이 2 나와요. 끝났네? 그러면 얘 k값 2 나오면 요거는 코사인 알파 구하시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얘가 코사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다시 구해보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네.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알파로 바뀌는데 아까 뭐였어? 얼사탄코 원래 양이었으니 얘는 사인 알파가 되겠다. 요 y값은 사인 알파, 요 y값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쨌건 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알파 값이 뭐예요? 어딨니? 알파. 오케이, 아까 뭐였어요? 탄젠트 알파였죠, 얘가? 탄젠트. 이제 알파를 알아야 뭔가 이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계산해 줄 거 아니야? 알파, 탄젠트 알파 집어넣은 게 뭐였어요? k분의 1이었죠. 이 k분의 1 뭐예요? 2분의 1이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 구했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들만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k가 2예요.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야. 이 말은 알파 값이 딱 하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예요. 그럼 탄젠트 알파 알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빠르게 동경 그리기를 한다. 2분의 1이래. 그럼 얘 몇이야? 루트 5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는 몇이야?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 길이 나오죠? 이 길이 몇이에요?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루트 5분의 5. 루트 5 나오네요. 끝났죠? 넓이 구하라 그랬어. 삼각형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5. 4분의 루트 5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루트 5 파이. 답은 3번. 오케이. 됐죠? 쉽지는 않으나 많이 어디서 봤던 문제. 많이 봤던 문제고 한 큐를 사실 여러분 아직 다 못 본 친구들 있을 거고 그래도 요거는 아니야. 어려웠어. 내가 쉽다고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이 5월이니까 아직 한 큐를 다 못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다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자, 14번. 14, 15를 좀 잘 풀어줬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일단 fx가 3차 함수고 끝이 올라가는 애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애고 3차랑 1차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이야. 기함수인 애다까지도 알 수 있고 그럼 fx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는 형태니까 그려놓고 생각하셔야 되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fx랑 절대값 x를 보래. 그러면 하나는 그냥 fx를 그리고 하나는 x축 아래 부분을 다 뒤집어 올려서 절대값 fx로 놓고 보라는 얘기고 얘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셨어야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 그럼 얘 fx는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정확히 미분을 한번 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서 3 앞으로 빼내면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t랑 마이너스 t에서 그 값을 갖고 0,0을 지나는 완벽한 기함수야.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좀 사이즈 있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여기를 뭐 마이너스 t, 여기를 t 이렇게 놓고 떨린다. 이렇게 그려야 되죠? 여기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또 대칭을 좀 맞춰서 그려줘야 되니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오케이.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맞게 그렸을까?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3차 함수라서 비율 관계가 늘 따라오기는 하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치자고. 얘가 fx라면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절대값 fx야. 그럼 절대값 fx도 그려줘야 되는데 얘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라온 그래프가 하나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요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 요 초록 그래프를 우리가 절대값 fx라고 보자는 거야. 이렇게 놓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2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2부터 1 요게 대칭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으로 이렇게 지켜보라는 얘긴데 이 안에서 각각의 최대값을 m1t, m2t라고 하재요. 자, 근데 gt라는 애가 그 두 개의 합이래.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치자고. 괜찮아.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나오는 보기 문제인데 이 보기라는 걸 잘 쓰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를 봐봐. 기억에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를 항상 주거든. 자, 얘는 뭐예요? 지금 t자리에 2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t가 2라는 얘기는 얘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2니까 t에다가 2 집어넣어서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는 얘기구나. 근데 어디를 보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최대값을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약간 그림이 더러워지니까 이럴 땐 살살살살 그려보면서 일단 첫 번째 기억에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요 사이에 어디 1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두 개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 중에 눈여겨볼 건 최대만 보면 돼. 최대. 그럼 지금 fx 그래프에서 최대값 몇이에요? 이 극값이, 극대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초록색 그래프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색에서도 최대값은 얘예요.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네. 그러면 t가 2일 때 요 값 찾으면 되니까 얘 fx가 어떻게 돼요? fx가 t가 2가 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잖아.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 f에 마이너스 2 집어는 이 값이 최대가 될 거고 fx에서도 얘가 최대, 초록색 그래프에서도 얘가 최대. 이렇게 되니까 같은 값 두 개를 더하는 게 gt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 구하면요. 마이너스 8에 더하기 24니까 16 나오고요. 얘도 16, 얘도 16이니까 더하면 32. 맞네.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부터 1을 어디를 살펴보냐에 따라서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봐야 되니까 초록색 그래프의 최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흰색 그래프의 최대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얘가 최대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 까지도 생각을 못 하셨다면 괜찮아. 그 다음 니은에서 이제 뭐 하라 그러냐면 gt가 이 f-t를 만족하는 얘를 찾으래. 그러니까 t가 지금은 마이너스 2와 2였으나 이거는 기억에서만 준 거고 이제 이 마이너스 t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서 끊기냐에 따라서 최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이너스 2가 여기서부터 1이 이렇게 정해지면 최대 여기 있어요. t랑 상관없이 최대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1로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이러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디귿을 봤더니 얘는 생긴 게 일단 G' 2분의 1에 대한 얘긴데 그럼 얘는 2분의 1로 가까이 갈 때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양에서 가까이 갈 때랑 하나는 음에서 가까이 갈 때 뭐 대략 그냥 이거는 나의 표현이다. 이거는 공식 표현은 아닌 거 아시죠? 혹시나 이제 내 강의를 안 듣던 친구가 들을까 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t가 2분의 1일 때도 지금 생각을 하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면 도대체 마이너스 2는 어디야? 막 이 끝에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니은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자,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t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t를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하면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gt는 흰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면 1은 해봤자 이런 데 있을 거야.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무조건 최대는 여기야. 이 최대값은 뭐예요? f-2 집어넣은 거지. 근데 이게 초록이든 흰색이든 둘 다 f-2가 최대값이 되니까 얘의 2배 이렇게 정해지죠. 이게 gt. 자, 그 다음 이제 옮겨야지. 마이너스 t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딱 마이너스 2가 여기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서 이제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t가 2일 때 아니야? 기억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고 여기가 2고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때 그때 최대값은 이 f-t가 되는 거였지. 초록 그래프든 흰색 그래프든. 그러면 얘는 2배의 f-t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얘가 니은에 나온 거네. 이런 형태가 나오는 애들이 t가 어디까지 되냐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6이었으니 더 옮겨. 마이너스 2를 이쯤까지 옮겨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로 생각을 해보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고 대략 이런데 마이너스 1 잡으면 이걸 왜 잡아야 돼? 우리가 보는 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1을 또 잡아놓고 생각을 하면 이때 최대값은 얘야. 이 안에서도 최대값 얘고 흰색 그래프에서도 최대값은 얘예요. 그러면 여전히 GT는 2의 F-T 이렇게 될 것이고 둘 다 최대가 같으니 얘 더하기 얘니까 2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마이너스 2에 갖는 y값이 더 커버리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건데 이거 3차 함수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비율 관계를 살짝 생각해 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 얘가 마이너스 t면 얘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t였으면 얘가 t였으면 얘가 2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최대값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냥 f-t가 그대로 진짜 막바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초록색의 최대가 바뀌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흰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 두 개의 y값만 계속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GT는 2배의 f-t 여기까지 유지가 됐어. 지금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일 때니까 딱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졌어.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t보다 마이너스 1이 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요? 이만큼 뒤니까 한 이만큼의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초록 그래프는 죽어라 올라가고 있을 테니 초록색 그래프의 최대값이 바뀌죠. 이거의 최대값이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럼 흰색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에 1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흰색 그래프는 해봤자 여기까지니까 흰색 그래프의 최대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왜냐면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여기 1 되죠. 그럼 t가 더 커지면 흰색 그래프도 더 큰 최대값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그래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G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M1T는 여전히 얘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F의 마이너스 T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 더하기 뭘 하라 그랬냐면 이거 더하기 이 값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 값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얘의 뒤집어진 버전이죠. 이게 뭐예요? 얘가 F의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진 거니까 F-2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더하기 빼기의 F-2니까 빼기의 F-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요? 자, 이거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니? 딱 요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얘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얘가 최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딱 t가 2분의 1일 때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딱 1 이렇게 되죠. 보자면 0부터 1, 0부터 마이너스 2니까 저 위랑 얘랑 같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fx도 안 넘어가고 여전히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똑같네. 흰색 그래프에서는 f-t라는 이 값이 최대고 초록색 그래프는 또 얘가 최대니까 물론 이 값은 달라지겠지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최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 이제 얘네들 막 날리고 여기 이쯤에 막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마이너스 2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얘는 저 위에 올라가 있겠지? 그럼 이게 최대가 될 것이고 문제는 여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이게 지금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니까요. 1이 1로 올라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때는 1이 1로 올라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저 끝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돼서 그동안 꾸준히 이거를 넘지 않았던 이 최대값을 넘지 않았던 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fx의 최대값이 뭘로 바뀌어요? f1이 되는 거지. 이 값이 f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최대값이 이때는 t가 f1을 최대로 갖고 여전히 초록 그래프는 계속 이 올라가는 그래프 위에 있을 테니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가질 것이다. 이거를 빠르게 쭉쭉쭉쭉쭉 옮겨가면서 찾아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니은과 디귿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자, GT가 2의 F-T를 만족시키는 자, 그럼 2의 F-T가 어디예요? 2의 F-T 여기 있죠? 2의 F-T, 2의 F-T, 2의 F-T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T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니? 얘 T가 2일 때 얘는 마이너스 다 붙이면 뭐 돼요? 2, T, 1. T가 1부터 2 사이일 때 얘는 T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라 하면 T가 1부터 2일 때까지 이 식이 유지된다. 최대값 2, 최소값 1, 둘이 합하면 3. 니은 정답. 오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헷갈리죠. 자, 그 다음 디귿도 생각해보자고. G'을 구하래. 근데 G'을 구하려면 GT식을 먼저 알아야 걔를 미분해가지고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뭔가 계산할 텐데 하나는 2분의 1의 우극한이고 하나는 2분의 1의 좌극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들 있죠. 지금 막 마이너스 t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마이너스를 싹 붙이면 얘 1 뒤집을게요. 1 t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보기 좋게 쓰면 우리가 2에 익숙하죠? 이렇게 돼. 그럼 얘는 2분의 1 기준으로 t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우극한을 말하는 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t가 2분의 1일 때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좌극한이라고 부르죠? 이게 좌극한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지. 자, fx가 뭐였냐면 안 보이니까 한번 옮겨 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x 이거였거든요. 자, 문제에서 f-t를 구하래. 마이너스 t, 그럼 여기서의 g, t는요.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플러스 3t 세제곱이고요. 근데 거기서 f-2를 빼래. f-2를 좀 구해놓을까요? f-2는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지?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t에 넣으면 안 되고 x에 넣어야 된다, 얘들아. 이게 막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데 우리 지금 x에 집어넣는 중이야. 그럼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6t 제곱. 이게 f-2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라고 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이 gt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이거 뭐야? 플러스 2t 세제곱이네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gt. 자, 요게 처음 gt가 나오고
이게 지금 우극한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 G'T 구하려면 그럼 여기서 G'T 바로 구할까요? G'T는 6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면서 맞죠? 6t 제곱 마이너스 12t 근데 뭐 구해라? G' 2분의 1 구하라며. 그러면 우극한 먼저 나오는 거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2분의 3 빼기 6 2분의 6, 3, 18 맞니? 2분의 1 마이너스 6 2분의 1, 4분의 1, 2분의 3 빼기 2분의 1, 6 맞죠? 맞죠? 이렇게 들어가면 6이 12 무슨 계산하는 거야?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하나 나왔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G, T가 F1이 필요하네. F1 구하면 1 빼기 3T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1 빼기 3T 제곱 빼기 얘니까 더하기 8 빼기 6T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9T 제곱에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여기서 G'T 구하면 마이너스 18T 이렇게 나오죠. 자 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G' 2분의 1을 구하라고 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9, 좌극한이 마이너스 9야. 우극한이 그새 까먹었어. 우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9,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 얘가 마이너스 9인데 가운데가 빼기네요. 이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더하기로 바뀌면서 얘는 2분의 9가 되네요. 5가 아니라 2분의 9야. 얘 틀렸죠. 답은 기억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프가 단순한데 진짜 손으로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었다면 나는 똑같이 살살 연필로 이렇게 싹싹 그어가면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하면 사실은 칠판이라서 좀 더럽지만 우리가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우고 또 쓱쓱 그어보고 또 지우고 넘겨서 또 쭉쭉 그어보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식 자체가 어렵지 않고 기함수에 3차 함수에 우리가 아는 특징이 많은 애기 때문에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웠으나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5번. 요런 애는 요즘 진짜 그냥 흔하게 나오는 수준의 애들. 직접 생각해서 막 계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규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그냥 해서 매 항의 규칙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 요런 것들은 지금 좀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서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보면 자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그럼 여기서 A1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열이 나오면 나기규, 나열, 기준항, 규칙 이 중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규칙 없어. 그냥 여기서 찾아야 되고 나열 할 게 아직은 없어. 그럼 기준항을 찾아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A, N이 뭐냐에 따라 일로 가거나 일로 가라를 말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오히려 난데 A5 더하기 A6이 1이래. 이거는 뭔가 분명히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이 A5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A6이 정해지니까 A5가 뭔지를 먼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5가 그럼 요거라면 지금 이걸 생각했을 때 2의 n-2제곱이라는 건 n에다가 지금 자연수 집어넣잖아. 1 집어넣으면 얘는 쭉 나열해보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애고 얘는 로그 2의 그래프니까 우리가 아는 요 그래프인데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얘도 요 부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둘 다 0보다 큰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0이거나 0보다 i 크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an이 뭐가 됐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즉 모든 a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렇잖아. 나오는 값들을 봐봐.
나오는 값들이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다 양의 값이 나와. 0을 포함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A5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A6이 정해질 거고 걔네가 더했을 때 1이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시작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A5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A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N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 A6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2에 5 집어넣은 거니까 5-2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3제곱이니까 8이죠? 말이 돼요? A5 더하기 A6이 1이어야 돼? 근데 둘 다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가 8이야.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거 아웃이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가 맞겠구나. 얘 그냥 빼버려. 두 번째, A5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6이라는 애는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 로그 2의 A의 5제곱 이렇게 정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A5 더하기 A6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A6이라는 애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로그 함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리고 A5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무조건 더해서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시작점이 보이는 거지. 이게 기준항이 돼서 A의 5는 1이어야 되고 A의 6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오케이. 자,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아, 나열을 좀 할 수 있나 생각을 해서 쓱쓱 써보고 여기까지 나와 있고 A5가 지금 1이고 A6이 0이에요. 그럼 A5를 가지고 A4 거꾸로 찾아나가서 A의 값의 최대와 최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A4가 뭐냐에 따라서 A5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고. A4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2의 생각이야. 4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나와야 되죠. A5가 4 나와야 되네. 아니죠. 지금 뭐 한 거야? 얘가 아니라는 얘기야. A4를 하는 중 A4는 얘가 아니라는 얘기지. 맞아? 다시 A4가 만약에 얘가 맞다면 4 집어는 2의 제곱이 A5가 나와야 되는데 A5는 4가 아니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웃이야. 그럼 A4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A5가 1일 때 여기다 쓸게요. A5가 1일 때 로그 2의 A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4는 뭐예요? 2의 1제곱이니까 2. 얘가 2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 다행이죠. 근데 또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또 해봐야 돼. 그럼 희망을 갖고 방금처럼 위에 게 바로 나가리가 되길 바라면서 A3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자 이제 A3이 여기 있다고 해.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의 1제곱이네. 2 나와야 되네. 나오네. 젠장. 그럼 위에 것도 맞는 거야. 자 위에 게 맞아. 그러면 A3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A3이 지금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이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 방금 4랑은 다른 케이스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일단 맞아. 그럼 아래 게 틀리길 바라면서 또 가보는 거지. 만약에 A4가 얘가 어딨어? A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4가 1에 그러면 얘가 2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A3은 2가 로그 2의 A3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A3이 뭐예요? 2의 2제곱 4가 나오네. 얘도 1보다 크거나 같네. 이것도 맞죠? 그러면 얘도 된다는 얘기야. 이때 A3이 4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두 갈래길로 지금 가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으니 다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0보다 A3이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맞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A2와 A1까지 찾아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해야죠. A2가 만약에 위에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라고 하면 2 집어넣게 되면 2의 0제곱이니까 1 나오죠. 이때 A3이 1 나와야 되네. 다행이지.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1 나와. 이러면 안 되죠. 아니죠. 다행히 얘 제껴. 그러면 A2는 뭐라는 얘기야? 아래로 가야 되니까 A2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A
3이라는 n은 로그 2의 a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a2는 2의 a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 세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a2의 값은요. 2의 0제곱, 2의 0제곱,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1제곱, 2보다 작다. a2가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a1까지 구해봐야 되는 거지. a2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a1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아래 거 두 개로 갈 수 있을 텐데 슬슬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있어. 자, 여기서 a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그럼 위에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 걸로 가면 n이 지금 맞니? 맞죠? n이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a의 2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아니네. 얘랑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조건 하에서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얘가 아웃이란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a1은 뭐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a2라는 애는 로그 2의 a1이 돼서 a1은 2의 a2제곱이야. 그러면 a1이 나오죠? 이거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서 a1은 어떻게 돼? 2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아, 드디어 하나가 끝났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안에서 1번, 얘 지금 끝난 거예요. 이제 2번을 또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걸 잠깐 생각해보면 a1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데 a1이 요 사이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최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럼 두 번째는 최대를 향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못해도 일단 2번은 가야지. 자, 2번. 2번은 뭐였냐면 a3이 4로 정해졌을 때예요. a3이 4야. 그러면 또 이제 가야죠. a2가 0부터 1 사이라면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 a3이 1 나와야 돼. 아니죠? 그냥 아니다로 가는 거지. 그럼 아래식으로 a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3은 로그 2의 a2가 돼야 되고 얘가 4죠? 얘가 4니까 a2가 뭐 나와야 돼? 2의 4제곱 16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a2가 16인 상황에서 다시 또 a1을 가야 되는데 0부터 a1이 1 사이라고 하면 1에다가 위에 거에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와야 되잖아. a2가 2분의 1 나와야 되잖아. 그냥 아니죠? 이 아니죠. 그러면 a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때 또 뭐가 된다? 로그식 따라가야 되죠? a2는 로그 2의 a1이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a1이 뭐가 나와요? a1은 2의 a2제곱이다. 근데 얘 16이죠? 2의 16제곱. 그러면 얘가 최대값, 이게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지. 끝났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로그 2의 스몰 m 최소값 2분의 2의 16제곱. 이걸 물었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15제곱이 돼서 답은 15. 4번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약간 저도 어쩌다 보니 앞쪽을 막 달려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호로록 풀었고 11, 12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14, 15에서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문제인데 수열 문제가 이런 식으로는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복잡한 문제랄까? 옛날 수열 문제는 뭔가 규칙 찾아가지고 그냥 계산 적당히 때리면 나오는 문제였다면 요즘 수열 문제들은 약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쪼개가지고 마지막까지 뭔가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약간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집중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대신에 아주 어렵지는 않아. 그 대신에 한번 꼬이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시도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15번이고 그 다음 이제 아마 14번, 15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넘기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11, 12, 13 정도는 풀었길 바라며 자, 넘어갔다 치고 이제 뒤에 가면 또 호로록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16번. 자, 이런 애들은 바로 보셔야 되죠. 자,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끝났죠? 그러면 얘는 분자가 0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2 집어넣어서 0 된다. 이거 말고 x-1을 인수로 포함하고 있다. 뭐 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서 날리고 2 집어넣어서 5 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문제야. 이번에 이제 5월 10일에 본 5월 학력평가 같은 4월 학력평가라는 이름을 가진 얘가 앞부분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좀 더 쉽게 나와서 달려야 돼요, 여기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번인데 진짜 쉽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거는 문제 읽으면서 그냥 쓰는 거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얘를 칭할 때 라고 했으니 Y에다가 5 집어넣고 사이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플러스 A가 되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A잖아요. A 값은 3이 되죠.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답은 3. 뭐지? 이 정도면 그냥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얘가 뭔가 살짝 뭐가 있나 싶다가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뽀록 써서 푸는 거죠.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는 건데 분자의 최고차항이 만약에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3차였으면 수렴하지 않죠. 무한대로 가죠. 그 말은 3차가 아니라는 얘기야. 2x의 세제곱을 없애줄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fx라는 애는 시작을 2x의 제곱 이렇게 시작해서 2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얘인 거지 제곱의 1분의 5가 돼야 되니까 5x제곱, 5x까지 이렇게는 그냥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2x 세제곱에서 없어지고 5x제곱에서 1분의 5가 돼서 얘 나오고 마지막 상수항은 몰라 라고 하는 순간 아니 알아 1이야 막 옆에 이러고 있잖아. 그럼 그냥 이거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냥 fx가 정해졌어. 끝났죠? 띠용? 여기까지도 너무 쉬워. f1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답은 8.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fx 빼기 2x 세제곱이 뭔가의 x, 5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 그러면 x의 fx 빼기 2x 세제곱에서 2x 세제곱을 넘기면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이렇게 되면서 fx라는 식이 2차, 1차 어떤 상수항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0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이렇게 가도 똑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물론 이 과정을 알아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3차를 없애기 위한 2x제곱이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바로 사실은 썼으면 좋겠어. 제로만 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연습을 이걸 바탕으로 되는 거구나. 근데 그냥 3차 없애야 되니까 3차 없앨 놈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떼서 보는데 그 최고차항이 2차니까 걔의 앞에 개수 맞춰줄 5라는 애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끝나는 거죠. 오케이, 얘는 빠르게 풀어주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 얘 계산이죠. 근데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 함은 VT가 0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XT를 미분해서 VT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VT는 4 내려오면 6T의 세제곱 8, 3, 24 T제곱 6, 5, 3, 아니 2, 5, 30 T 빼기 12 6으로 묶이네. 6T의 세제곱 빼기 4T제곱 플러스 5T 빼기 2 1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하셔야죠. 조립제법 따위를 쓰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지.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살짝 조심하셨어야 되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VT가 양에서 음으로 가거나 음에서 양으로 가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데 1 나왔다 이래가지고 신나가지고 T가 1에서 바뀌나 보다 이러면서 계산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뒷부분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 T-1에 T-1, T-2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1에서 튕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T는 1과 2에서 얘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말은 음이고 음이라서 이때 운동 방향이 안 바뀌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T는 2예요. 여기서 1이 먼저 나왔다고 낚여가지고 1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는 계속 음으로 가는데 음으로 가다가
찔끔했다 계속 음으로 가다가 다시 양으로 가는 이런 상황인 거지. 잠깐 멈춘 겁니다, 여기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그때 전 P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 여기서 AT를 마저 구하시면 되죠. 63, 18T 제곱 마이너스 48T에 플러스 30 요게 되고요. T가 2일 때니까 2, 4, 84, 32, 72, 28, 16, 90 플러스 30, 100이 답은 6. 실수만 안 하셨으면 이것도 쉬운 문제. 다음,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어, 이번엔. 자, 4점짜리 시작. 근데 얘도 그냥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일단 등차 수열 A에는 n에 대한 1차식. 그치? n에 대한 1차식. S에는 n에 대한 2차식.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일단은 이 SN이라는 애를 생각했을 때 2차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S7, S8이 동등하게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최소가 안 나오잖아. 그래프가 2차식 중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SN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SN이라 하면 최소 이런 데서 여기 7, 여기 8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S7이랑 S8이랑 둘이 같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S7과 S8이 같으면 S8 빼기 S7이 0이라는 얘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A8이라고 쓰죠. 왜? 얘는 A1부터 A8까지의 합, 얘는 A1부터 A7까지의 합이니까 A1부터 A8 중에 A7을 싹 드러내면 남는 게 A8 혼자 덩그러니 있는 상황.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A8은 A 플러스 N-1D가 이게 0이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7이다. 여기까지 일단 후루룩 하고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SN이 어떤 2차 함수니까 그냥 PN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특징을 알아요? 이 P가 뭐다? 양이다. P가 지금 양이야.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잖아. 왜? S7, S8이 같이 최소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요걸 알면 우리가 공차를 알 수 있죠. 공차 뭐라고 써요? 이 P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양이라며. 그럼 공차가 양이라는 얘기야. 공차가 양이구나. 오케이. 이런 상황이죠. 요거까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M과 SEM이 절대값이었을 때 둘이 값이 같대. 근데 M이 8보다 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어딘가에 M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EM이 있어서 둘 다 절대값이었을 때 160인데 누가 봐도 얘가 160이고 누가 봐도 얘가 마이너스 160이 아니겠니?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SM이라는 애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는구나. 물론 반대로 붙여도 되지만 어쨌건 SM은 마이너스 162고 SEM은 160이다 까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저 그래프 하나를 그려놓으면 편하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SM과 SEM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식을 만드시면 되고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만들어보자. 얘네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SM은 2분의 M의 A 플러스 2A 플러스 N-1D로 갈게요. 2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얘랑 뭐가 같냐면 2분의 M의 2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입으로는 식을 읊지만 M이 지금은 2M인 상황이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자. 얘 날리고 얘 날려요. M 똑같이 날려요. 그리고 A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7D였거든요. 마이너스 7D였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4D에 플러스 N-1D랑요. 2배의 마이너스 14D에 플러스 2N-1D 이렇게 돼서 지금 모든 항에 D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날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14, M-15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5 되고요. 요 부분은 2M-15인데
2배 해야 되니까 4m 마이너스 30이네. 넘기면 5m이 맞니? 맞죠? 14D 맞지? 14D 2m 마이너스 15. 네, 맞고 4m 마이너스 30. 네, 맞죠? 마이너스 m 맞고 오케이, 맞지? 맞지? m 마이너스 1d. 네, 맞아요. 자, 그럼 얘 뭐 되니? 5m 되고 얘 마이너스 45. 맞죠? 미안. 45. 맞죠? 5m 넘기면 45. 그러면 m은 9, 5, 45. m이 9네. m이 9예요? 자, 그럼 끝났죠?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여기서 m이 9니까 요로 가자. S9는요. 2분의 9에 마이너스 14D 플러스 8D. 바로 가도 될까?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14D. 얘 m자리 그대로 9 집어넣고 D. 바로 써주시면 되죠.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162.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3D 93 27 D가 마이너스 162. D가 양으로 나오는 것도 맞지? 그럼 D가 몇이에요? 6, 7, 42, 6. 오케이, D가 6. A 13의 값을 구하여라. A 13이라 함은 A 플러스 M-1 D. A가 아까 몇? 마이너스 7D 플러스 12D 하면 5D. 6, 5, 30. 답은 30. 20번 치고 괜찮았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SN에 대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로깅 그래프만 찾아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 계산들밖에 없는, 이 정도면 간단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괜찮았습니다. 요거 우리가 공부한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서 한 큐를 들었는데 이걸 버벅댔으면 조금 이제 내가 마음이 아파. 제로까지 들으셨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SN과 AN에 대해서 제로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깊게 말을 안 하지만 한 큐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풀기 때문에 반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림. 얘는 느낌이 원 안에 들어갈 것 같았어. 근데 느낌대로 갔어. 자, 일단 AP랑 AQ가 같아. 자, 여러분들 그림이 지금 너무 깔끔하잖아. 아무것도 안 써 있을 땐 그냥 우리가 좀 써줄 필요가 있어. 여기가 일단 2래요. 2고요. 그 다음에 AP랑 AQ랑 같아. AP가 2 루트 15, AQ가 2 루트 15. 자, 이렇게 같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몰라. 근데 코사인 OPA랑요, 코사인 OQA랑 둘이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각이 같다라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원안의 원주각이니까 둘이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어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이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됐죠? 요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자, 됐고. 근데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2루트 15인 걸 알고 얘를 세타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가 얘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얘를 뭐 A라고 놓으면 변삼각일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얘도 B라고 놓으면 똑같이 2루트 15 B 세타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완전 똑같아. 한번 얘네를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이 제곱하면 60 빼기 2A B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5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쪽에서도 식을 써보면 2의 제곱은 똑같이 써져요. 식이 얘가 되고 빼기 2B 2루트 1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자, 이 식이 뭐예요? 결국에 얘는 어떤 무언가의 제곱에 대한 2차 식인데,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A랑 B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는요. X제곱 안에 이렇게 두 개 그냥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니까 근이 A, B가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2X니까 없앨 거 없애고 계산해 볼게요. 없애고 15X 나오네. 이렇게 정리되죠? 얘 날라가고 15에 X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5X에 넘기면 플러스 56은 0. 87, 56.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8은 0. X는
7 또는 8이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OP가 더 크대.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7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이제 원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니까 특징이 나올 때가 됐지. 숫자들을 쫙 보시면 88, 64, 64. 88, 64, 루트 60, 얘는 4. 90도잖아요. 그쵸?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얘다. 이런 애가 나올 때가 됐지. 여기가 90도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나오잖아. 이게 사각형,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에요. 여기가 90도라는 건 여기도 90도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사각형 얘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이렇게 잘라서 얘 곱하기 얘 하면 얘의 넓이, 2 곱하기 얘 하면 얘의 넓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Q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 7이고 여기 8이고 여기 90도야. 피타고라스. 그럼 얘는 뭐예요? 88, 64, 77, 49에 루트 씌우면 루트 몇이야? 15?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넓이 구해보자. 얘는 루트 15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는 2루트 1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2분의 7 루트 15 더하기 2 루트 15니까 2분의 11 루트 15 이렇게 되죠? 이게 P분의 Q의 루트 15. 문제에서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해라. 곱하기다 이번엔. 더하기가 흔한 세상에 곱하기가 나와서 부디 틀리지 않으셨길 바래요. 곱하기 하면 22 됩니다. 21번 치고 이것도 괜찮았어. 뭐 안 괜찮았을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뻔한 레저번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큐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도형에. 그래서 제가 도형의 8대 성질을 달달 외우고 그냥 안 풀리면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풀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단 도형에 쓸 수 있는 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성질들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서 외저번이랑 뭐 사인 법칙 하나도 안 썼어. 그냥 코사인 법칙 쓰였던 거 하나랑 나머지 그냥 피타고라스 그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나쁘지 않다. 그리고 외저번의 성질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자, 이차함수 fx. 그나마 다행인 건 이차함수 fx라는 거. 그리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일단 복잡하니까 좀 읽어볼게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서 g'x가 일단 존재하고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오케이. 자, 근데 g'x가 그럼 그래프로 쫙 그렸을 때 일단 쭉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눈으로 봤을 때 좀 무식하게 말하자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2 사이일 때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근데 이거는 일단 정정함이니까 두 개 찾기를 해야 되죠. 일단 x가 0일 때 g형은 0이다. 하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얘 양쪽을 미분하게 되면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까지 찾아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고 여기서 g'x의 절대값을 실 때 fx다. 라는 거는 뭔가 그래프를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은 g'x가 저 범위에서 x축 아래쪽에 있으면 걔를 싹 뒤집어 올렸을 때 fx랑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g'1일 때 0이고요. g'b에서 0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나.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 정도니까 한 이쯤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라 생각하고 자, 힌트가 일단 얘를 그릴 수 있을 확률이 가장 높죠. 이렇게 찍 그리면 되는데 이 a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있네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1,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0이야.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나 뭐 한 거야? 맞지? 아, 1 집어넣어야 되네? 미쳤나봐. 일로 해야 되죠?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 a가 1이야? 자, a가 1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저 그래프가 일단 그려진다는 얘기고
x에 0 집어넣었을 때 1 지나면서 x에 1 집어넣으면 0 지나는 그래프를 조금 예쁘게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3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서 얘 지나면서 얘 지나면서 얘 지나는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게 G'X 그래프예요. 지금 우린 G'X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근데 얘네가 쭉 이어져야 된다 그랬거든.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G'1에서 0 가지니까 오케이 0 맞아. 근데 이 B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fx를 또 2차 함수를 따라 그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서 뭔가 하나를 갖고 fx를 따라 그리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 있거나 내려가는 그래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fx를 따라가야 되니까 뭐 이런 그래프라고 대략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뭐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이 바깥 부분에서는 2차 함수를 따라야 되니까 대략 이런 느낌인가? 까지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충 그려본 G'X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으면 뒤집어 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G'X의 절대값 씌운 게 fx래. 그럼 G'X가 지금 음인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fx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올려? 그럼 fx가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여전히 올렸을 때 fx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fx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대략. 그림 너무 이상한데? 자, 그림이 너무 이상하지만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이차함수스럽게 그려보면 우리 느낌만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삐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fx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안에는 솔직히 내 할 바 아니야. 어차피 G'X는 직선함수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면서 G'X 연속이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요 fx가 뒤집어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뒤집어지면서 여기 2차 함수 fx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걸 지금 알아낸 거지. 뭘 알아낸 거예요? fx 그래프가 여기서 튕겨 올라간다는 걸 알아낸 거지.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얘가 뒤집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얘야. 근데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이 아랫부분을 뒤집었을 때 그게 fx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 자, 이렇게 만드시면요. 이게 fx이자 G'X가 되는 건데 G'X는 이렇게 되지. G'X는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요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3이죠. 이 좌표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G'X. 그리고 G'X는 여기서 기울기 0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G'X. 주황색 그래프가 G'X 그래프예요. 이거고요. fx 그래프는 이거야. 흰색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뭐 여기 이 안에는 사실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그럼 fx에 대해서 아는 게 일단 얘를 그대로 뒤집어 올렸으니 여기 몇이에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얘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뒤집어서 올리면 요렇게 fx가 지날 때 요렇게 지날 때 얘가 몇이어야 돼? 2,1을 지나는 거죠. 뒤집어 올리니까 fx는 2,1을 지나고 얘도 지나고 이런 상황이죠.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축이 나오죠. 여기가 몇이야? 축이 되는 거지. 근데 몇인지는 모르네. 아예 없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B에서 극값을 갖는다. G'B가 0이니까 얘는 무조건 B. 밖에 없어. 그러면 fx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fx라는 식은 2차 함수니까
x-b의 제곱이라는 건 알겠고 근데 문제는 앞에 얘를 몰라. 여기 문자가 뭐 있죠? k는 이미 썼네. m 뭐 이렇게 써. 그럼 fx는 요 정도?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안 쓴 힌트가 얘랑 얘가 fx 위에 있다. 이거니까 x, y 값이랑 x 값에 집어넣으면 뭔가 계산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요. 얘 쟤부터 넣으면 얘 3이고요. m이고요.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슥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지. 제곱이니까. 그 다음 2,1 집어넣으면 y가 1일 때 m의 x가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나누면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m 없어지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3의 2 마이너스 b 제곱이 2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서 3의 b제곱 3, 4, 12b 제곱에 마이너스 4, 3, 12b의 4, 3, 12가 되고 지금 뭘 쓴 거지? 3b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넘기면 뭐 돼요? 3b 제곱이고 b 제곱이니까 2b 제곱이요. 넘기면 마이너스 16b가 되고요. 얘 넘기면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면서 b제곱 28, 16, 248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인수분해는 안 되는 형태니까 그냥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고 얘 짝수로 가보자. 그러면 b의 값은요. b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2, 4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b가 2보다는 커야 되니까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b가 4 플러스 2 루트 3 그러면 요 b 값이 4 플러스 2 루트 3 자, 이것까지 정해졌어. 그럼 지금 G'X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낸 거거든요. 그쵸? G'X가 fx 따라가다가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얘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이게 G'X인데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GK는 0을 구하래. 자, 근데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GK면 X자리에 K를 집어넣으라는 얘긴데 그럼 0부터 어떤 K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GX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GX는요. G'X를 적분한 거를 0부터 X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선생님 근데 이거는 GX 빼기 G0이잖아요. 근데 G0이 0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오케이. 자, 근데 GK가 0이라는 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GK는 0부터 K의 이 G'X라는 그래프를 0부터 K까지 딱 잡았을 때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적분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서 0 돼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K가 어디 써야 될까? 0부터 만약에 K가 음이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지금 0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0 나올 수는 없어. 그러면 딱 벌써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0부터 얘 지금 1의 대칭으로 이렇게 있어서 요거랑 넓이 같잖아요. 그럼 K가 0부터 2까지 이거 적분하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K2 가능. 그쵸? 자, 그 다음 0부터 여기 음인데 이게 뭐였어 아까? fx, 이 b가 대칭축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인 어떤 k가 딱 있으면 여기서 둘이 합해서 0, 여기 여기 양, 둘이 합해서 0 되는 이 k 하나만 더 찾으면 그 다음 k 넘어가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양이 돼버려요, gk가. 오케이. 자, 그럼 얘 어떻게 찾으면 돼? 대칭성 갖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2 더하기 k, k 더하기 2를 나누기 2 한 게 b다. 이렇게 되면요. k는 2b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2b는 8 플러스 4루트 3 빼기 2가 돼서 k 값은 6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k 값은 6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자, 문제에서 모든 실수 k의 값이 얘래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p 플러스 q 루트 3으로 나온대. 그럼 얘는 뭐니? 8 플러스 4 루트 3 이게 p 플러스 q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p, q의 값을 구하라. 8, 4, 32 답은 3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G'X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문제고
이 fx와 gx의 관계가 되게 묘하게 얽혀 있는데 저 절대값이 있을 때 g'x가 음인 부분을 뒤집어 올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어쨌건 fx는 정해져 있는 2차 함수 모양이고 여기서 대략 삑 올려봤더니 여기서 꺾여버리네. 근데 fx 그래프의 2차 함수에 꺾이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되니까 꺾이지 않게 뒤집어 올라오려면 여기가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해석만 잘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어려웠는데 약간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본 친구들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프 많이 그려보라고. 우리가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식을 만들지도 않고 왔거든요. 그냥 그래프만 잘 유출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괜찮았다고 봐. 극값 성질도 있고 이것저것 들은 게 좀 많아서 공통 문제는 앞부분은 쉬웠지만 괜찮은 나름 그래도 막 억지스럽지 않은 문제들로 좀 구성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15번이나 22번 같은 문제도 괜찮았다고 봐요. 4월 학평 치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공통 1번부터 22번까지는 끝났고요. 역시나 얘기했듯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보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딱히 내가 야 이거 좀 오바야 이런 문제는 별로 없어. 그러니 반드시 복습을 하루 정도는 하고 오답을 챙겨 가셔야 되니까 오답할 거 다시 이렇게 오려 놓으시든 붙여 놓으시든 스크랩해서 우리 오답함에 같이 넣어 놓으시고 다시 여러 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공통 끝났고요. 이어서 선택 과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